명제 조건 펴면 됩니다. 정신 차리자. 개념으로도 지금 안 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자, 볼게요. 명제와 조건. 명제는 뭐냐면, 이거 읽어볼게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있네요. 자, 4는 2의 배수이다.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그대로 그냥 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냥 명제라는 거예요. 문장이든 식이든. 자, 하나 더. 자, 3은 5의 약수이다. 자, 이것도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치? 거짓이잖아.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이게 결론만 딱 날 수 있으면은 다 명제라는 겁니다.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거. 자, 3번. 서울은 인천과 가깝다. 이거 참이라고 할 수 있어? 거짓이라 할 수 있어? 모르잖아요. 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고 멀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명확히 우리가 판별할 수 없는 건 명제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x는 8. 자, 2x는 8 잘 봐두세요. 자, 이거는 참이라 할 수 있어? 그렇다고 거짓이라 할 수도 없고 뭐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x값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배울 건데 이런 거는 명제는 아니고요. 일단 명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그치 명확하게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얘처럼 x값에 따라서 이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애들 우리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만 되면은 어떤 문장이나 식을 그걸 명제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명제의 부정. 그럼 명제는 이미 참인지 거짓인지 결론이 나 있는 아인데요. 그걸 한번 부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보통 명제를 표현할 때 이렇게 P라는 그 소문자를 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명제 P에 대해서 옆에다 서술을 하게 됩니다. 요걸 데리고 와볼게요. 명제 P, 6은 짝수이다. 자, 이게 왜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내가 이걸 부정해 볼게요. P의 부정이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P의 부정은 뭔 거냐면 방금 전에 있던 그 문장을 부정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뭐라 쓰면 되는 거냐면요. 6은 짝수가 어떻다? 아니다. 이렇게 그냥 부정해버리면 되는 건 겁니다. 자, 방금 명제는 참이었어? 거짓이었어? 참이었죠. 근데 그걸 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일 거고 얘가 거짓이면 얘는 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P의 부정 이렇게 매번 쓰기가 좀 귀찮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 명제의 부정이라고 해서 물결P로 쓰고요.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는 겁니다. 물결P라 쓰면서 not P는 6의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 거예요. 읽을 때는 not P라 읽어주세요. 다음 다시 읽어볼게. 명제의 부정은 뭐냐면 명제 P에 대하여 P는 요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해버리는 건 거죠. 그거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물결 P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not P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자, 2번 명제 P와 그 부정 not P의 참과 거짓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미 명제라는 것 자체가 참 혹은 거짓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명제 P가 만약에 참이면은 얘를 부정하는 순간 당연히 거짓이 되는 게 맞겠다. 그죠? 명제 P가 만약 거짓이었다면은 부정이 오히려 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명제 not P의 부정. 그러니까 not P를 또 부정하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6은 짝수이다의 부정 not P가 6은 짝수가 아니다였는데 얘를 다시 부정해버리면요. not P가 될 건데 그건 6은 짝수가 아닌 게 아니다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배웠죠? 짝수이다가 될 거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 not P 그러니까 부정을 또 부정해버리면은 본 명제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건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것이고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P 뭐가 있냐면 식도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이죠. 어떻게 5가 3보다 작아요?
그럼 not P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식을 부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의 반대 상황, 부등식 반대할 때 부등식에 부정할 때는 반대 상황이 뭐냐면 작거나 어떨 때도 있는 거야? 같을 때도 있다. 이게 아닌 모든 상황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참이 된다는 거다. 그죠? 얘가 거짓이면 얘는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자, 조건은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될 때. 아까 하나 봤습니다. 2x는 8. 요런 애들은 변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걔도 마찬가지로 p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자, 2x-5는 1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거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바로 판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명제는 일단 아니고요. 근데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참이 되는가? 방정식 풀면 되죠. x가 몇일 땐 거야? 그치, x가 3이면 참이 되는 거고 3이 아니면은 거짓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런 게 조건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얘만 볼게요. 만약에 3은 홀수이다. 이건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몇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예요. 명제. 참인 명제가 될 거고요. 자, x는 홀수이다라는 거는 x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르겠다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의 식은 참이다라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명제, 밑에 거는 변수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진리집합, 얘는 뭐냐? 조건과 함께 오는 거고요. 자, 방금 전 거 써볼게. 조건 P. 2x-5는 1 요런 애가 있었다. 그죠? 자, 얘는 x값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얘가 참이 되려면 자, P가 참이려면 X가 몇이었어야 됐죠? 자, 3이었어야 됐습니다. 요런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는 건 거예요. 보통 집합은 이제 알파벳 A, B, C 그 대문자로 쓰게 되는데 얘가 조건 P였으면은 그 진리집합을 보통 라지 P로 씁니다. 여기에 원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들을 쓰게 되는 건 거예요. 지금은 몇인 건 거죠? 3. 요렇게 집합으로 묶어주면은 얘가 바로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X. 왜 X가 이렇게 괄호에 들어가 있냐면 X 값에 따라서 P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X가 변수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PX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P들은 X의 모임인데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PX를 참으로 만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해볼게. 자,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1, 2, 3, 땡땡땡 10. 자, 근데 조건 P가 나와 있는데요. P가 뭐냐면 X는 6의 약수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숫자들 안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X에 뭐뭐뭐뭐 들어가야 돼? 그치, 1이 들어가도 참이 되고 2가 들어가도 참이 되고 3이 들어가도 참이 되고 6이 들어가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의 약수들을 원소로 묶어주면은 얘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건 거예요. 자, 요런 얘기고요. 자, 예제 한번 볼게. 전체 집합 6, 1, 2, 3, 4, 5, 6, 7에 대하여 이 숫자들 안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 하나는 2과 6 사이에 있다라는 거고요. Q는 X제곱은 1이라는 거네요. 자, 각각 진리집합을 써라. 조건 P의 진리집합은 P라 쓸 거고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은 Q라고 쓸 겁니다. 자, P 한번 모아볼게요. 2와 6 사이에 있는 숫자들 한번 모아봅시다. 뭐뭐뭔 거야? 그치, 이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방정식 풀어줘야겠다, 그죠? 자, 고이 언니가 내가 나가는데 갑자기 선생님 천둥 치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난 몰랐거든? 왜 이러니까 빨리 가라 이러니까 지금 나가면 천둥을 봐야 되잖아요. 자,
자, 그러면은 x제곱은 1이 지금 풀리려면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하는데, 자, 이 전체 집합에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1만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 집합 원소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PQ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명제를 부정했듯이 조건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조건의 부정도 명제 부정처럼 똑같이 not P를 얘기를 할 거고 기호도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조건의 부정,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이것을 기호로 not P와 같이 나타낸다. 자,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 하면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자, 여기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자, P를 먼저 좀 데리고 와볼게요. 위에 있었던 걸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밑에 좀 그리세요. 자, 아까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 자연수였는데 P의 진리집합 원소가 뭐뭐뭐 있었지? 3, 4, 5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 뭐가 있는 거냐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P, 조건 P가 2에서 6 사이였는데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이 나피의 그 원소들이 될 건데 진리집합으로 따져보자면 그걸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뭐뭐 있어 일단? 1, 2.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6, 7 이렇게 있는 건 거죠. 그럼 얘가 마치 P의 여집합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만족하지 않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부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P의 여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나피로 나타낼 거고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이거라고 했다. 엄마야! 일단 얘기해 드려라. 지금 가면 안 되지. 지금 가면 위험해. 자, 나피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너무 놀랬어. 자, 조건 나피의 부정은 P. 아까랑 똑같습니다. 나피를 부정하면은 P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나피의 진리집합은 결국 똑같이 P의 진리집합으로 돌아가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뭐 다 나와 있는데. 자, 해볼게. P. x-3이 2보다 크다. 요거를 부정하겠습니다. 얘 부정해주면은 x-3이 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x가 뭐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5보다 크다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얘는 지금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전체 집합을 실수 전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나 놀래서 저러는 줄 알았어. 하품한 거였구나. 자, x가 5보다 크다. 요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5보다 큰 애들 다 얘기해 주려면. 그러면은 얘의 진리집합은 이게 될 건데 그게 뭔 거냐면 P의 여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겁니다. 자, 6번부터 잘 보세요.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무슨 집합 Q래? P 합집합 Q래요. 이 또는 이라는 단어와 합집합을 같이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얘가 하나 있을 건데 왜 없니? 자, 그럼 내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을 1부터 10까지로 볼게요. 자, 이렇게 10까지가 있을 거고요. 자, 조건 P를 뭐라 할 거냐면 10의 약수라고 하겠습니다. X는 10의 약수.
x는 10의 약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Q 한 개 더 들고 와야 되거든요. 자, x는 소수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진리집합 한번 써봅시다. 안에 뭐뭐뭐 들어가야 되는 거야? 1, 2, 5, 10. 옳지. 그 다음에 Q는 뭐뭐뭐 들어가야 돼요? 2, 3. 자, 그 다음에 그러면 P 또는 Q. 땀날라요. P 또는 Q 써볼게요. x는 10의 약수거나 아니면 뭐란 얘기야? 소수 이 얘기거든요. 약수 또는 소수가 된다는 얘기인 건가 아니야. 그럼 얘의 진리집합을 한번 그냥 원소만 쭉쭉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약수도 되고 소수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고 전부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 2도 되고요. 소수인 3도 되고 10의 약수인 5도 되고 소수인 7도 되고 10도 되고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끌어 모으는 게 얘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P와 Q 입장에서는 무슨 집합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합집합을 한 결과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각각의 진리집합을 합집합한 원소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가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 밑에는 그리고라 적혀있죠. P 그리고 Q는 P 교집합 Q가 진리집합이 된대요. 자, P 그리고 Q를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뭐라고 써질 거냐면 X는 10의 약수이고 또 뭐 해야 되는 건 거야? 소수.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의 약수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소수라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지금 각각 써놨던 저기서 교집합 원소가 결국은 이 아이의 진리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만족한 숫자 누구밖에 없죠? 누구 있죠? 2랑 5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이 진리집합이 될 거고 두 조건에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두 진리집합의 교집합이 진리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2번 잘 보세요. 2번 P 또는 Q의 부정. 이걸 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부정해 봅시다. 자, P 또는 Q를 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했거든요. 이게 일단 저기 결론이 뭐가 나와 있어? 나 P 그 다음에 뭐라 적혀 있어요? 그리고라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된대? 나 Q가 된다는데 왜 이렇게 된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자 P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진짜 왜 저래? 그 다음에 나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였지? P의 여집합이 됐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P 또는 Q에다가 부정을 했다는 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 거냐면 요거 진리집합이 뭐였어? P 합집합 Q였잖아요. 그걸 부정했으니까 얘의 무슨 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이 될까요? 여집합이 얘의 부분집합, 진리집합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담령이가 이거는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요거 드모르간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에 나올 거야. 자, 얘 드모르간으로 풀어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 아이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과 이 아이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을 그리고로 묶어내면 되는 건 거 아니야. 얘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게 납입니다. 얘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이 낫큐인 거예요. 그리고 교집합은 그 중간에 뭐라고 써라 했죠? 그리고라 써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not P 또는 Q를 not P 그리고 not Q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럼 매번 우리가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 P 또는 Q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부정할 거다. 그럼 각 조건은 무조건 부정돼야 되는 거고요. 또는도 그리고로 바꿔줘야 완벽한 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얘를 부정하래. 자, P 그리고 Q를 한번 부정해 볼게요. 얘 뭐라고 적혀 있어요? not P 또는 그치? not Q 이렇게 써져 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의 진리집합이 뭐였죠? P
교집합 Q였잖아요. 그거의 부정이니까 당연히 진리집합은 이 모양이 됐을 겁니다. 자, 얘를 듬으로 가는 또 풀어내면은 P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됐을 거고요. 얘의 조건이 나P였죠. 나P고 얘의 조건이 나Q인데 합집합이니까 이 중간에 뭐라 써줘야 되는 건 거야? 또는이라 써라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부정하는 법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P 그리고 Q를 부정할 거다. P도 부정하시고 그리고도 또는으로 바꾸시고 Q도 부정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까지? 자, 1번 얘 한번 보세요. 뭐? 점점 멀어진다고? 그거 왜 갑자기 그 얘기 하는데? 너 모르나? 자, X는 어? 미쳐버리겠어 진짜. 이거 조심하라는 거지. 그 말 들어라. 자, X는 2이고 자. 이거의 부정이라 했죠. 요거 한번 부정해 봅시다. 여기 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요. P입니다. P. 그리고 얘도 조건이 되는 건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부정하고 얘는 또는으로 바꾸고 얘도 부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2가 아니거나 Y가 3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자, 또 해볼게요. 자,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Y가 5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마찬가지로 얘도 조건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또는으로. 자, 그럼 얘 일단 부정하시고 얘 부정하면 뭔 거예요? X가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그치. 그리고 Y도 5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 그리고를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 그리고라는 말 자체가 Y가 아닌데 얘는? X네. X면은 얘는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럼 X가 3보다 크면서 X가 5보다 작다는 거는 얘는 결국 그리고라는 게 연립의 의미거든요.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은 3보다 크면서 5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벌어진 값의 반대는 사의 값이고 뭐 사의 값의 반대는 뭐 벌어진 값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문제 푸는 것도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해 주세요. 자, 명제인 것을 찾으라는 거는 바로 참 혹은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자, 소수는 홀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냐하면 누구가 있어? 2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가 맞아요. 명제가 맞고 그 다음에 거짓인 겁니다. 얘는 그 명제가 맞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이다. 맞아 아니야? 그치 맞죠? 그래서 얘 명제고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죠. 얘는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5, 1 뿔마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에 있는 값 사이에 있는 x들은 참이 될 것이고 그 밖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얘 명제 자체가 아니에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6의 배수는 3의 배수 맞아? 아니야 얘들아? 맞지. 자, 6의 배수, 3의 배수가 6이잖아요. 우리 배수집합 했지 않나요? 배수집합. 6의 배수집합과 3의 배수집합 관계는 얘는 부분집합 관계를 했습니다. 얘가 얘의 배수만 된다면 얘 3의 배수 3, 6, 9, 12, 15, 18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6의 배수는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 다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완벽히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참이 맞다는 겁니다. 참. 참이다. 4번은 참입니다. 참인 명제. 자, 조건의 진리집합.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P는 이거고 Q는 이거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자, 나 P. P가 요거라고 했네요. 자, 나 P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요. 실제 답은 요거만 써도 됩니다. 자, X바 얘가 해당되지 않는 그 바깥 영역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다. 그죠? 자,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P가 어딜 얘기하고 있냐면 1부터 여기가 진리집합 P의 영역입니다. 4까지는 전부 다 얘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여집합이라는 거는 여기보다 작은 영역이 다 들어갈 거고 얘보다 큰 영역이 또 다 들어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내가 범위로 설명을 해주면 x가 1보다 어떻고 작거나 같은 것까지. 왜냐하면 p가 1을 포함 안 했기 때문에 여집합에 1이 포함돼야 되는 건 거예요.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큰 범위가 이 나 p의 진리집합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p 또는 q 우리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 p는 p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은 q와 무슨 집합을 하면 된댔어? 합집합을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합집합 한번 해볼게. 아까 방금 쓴 나 p에 대한 범위를 조금 그려볼게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다 표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될 거고 q를 합치면 되는 거죠. 자, q는 뭐보다 작대요? 자, 3보다 작은 게 q고요. 그 다음에 또 뭐보다 크대? 5보다 크다. 합집합을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보다 작거나 뭐보다 큰 거 얘기하는 건 거야? 그쵸. 3보다 어떻거나 칠판을 봅시다. 3보다 어떻거나 그쵸. 작거나 아니면은 뭐보다 큰 거? 4보다 큰 게 된다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해볼게요. P 그리고 not Q래요. P 그리고 not Q. 자, 얘도 우리가 진리집합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의 진리집합인 P와 얘의 진리집합이 뭐예요?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니가 무슨 집합 되는 거야? 그치, 교집합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자, P 있는 대로 일단 그려볼게요. 교집합은 어떻게 구해주셔야 되냐면 둘 다 포함되는 영역. 그러니까 마치 연립 부등식 풀듯이 푸셔야 돼요. 자, P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1에서 4, 1 빼고 4까지. 4는 포함할 거고요. 자, Q의 여집합. not Q를 그냥 여기 바로 쓰겠습니다. not Q가 뭐냐면 이거 반대 상황인 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값이기 때문에 여집합, 그러니까 부정은 4의 값이 나옵니다. 3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그 다음 5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은 여기쯤 있겠죠? 이게 Q 여집합이 있을 거고 여기 5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고 연립할 때 두 선이 겹친 영역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있게 되는 건 거니까 진리집합 써주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써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P 화살표 Q 앞에 뭐라 적혀 있어? 명제라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명제. 자, 이때 이 P와 Q는요, 각각의 조건이에요, 조건. 얘는 조건이고요. 얘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x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올 건데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맨 앞에 뭐라 적혀 있는 거야? 각각은 조건인데 이게 연결되니까 갑자기 명제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읽을 때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조건은 뭔 역할을 할 거냐면 가정 역할을 할 거고 얘는 결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건 두 개가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되면 명제가 된다는 건데 요 예를 한번 보세요. 자, P라는 명제가 조건이 X는 1이었고요. Q라는 조건이 X 플러스 3은 4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P이면 Q이다는 어떻게 쓰게 되는 거냐면 X는 1이면 X 플러스 3은 4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얘는 참 혹은 거짓으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나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게 문제가 나오는 건 거예요.
자, x가 1이래요. 자,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치? 이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늘 성립하면은 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참인 명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요런 느낌이고요. 자, 이걸 어떻게 판별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 자, 우리 아까 방금 했던 이 예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12의 양의 약수이면 6의 양의 약수이다. 이게 사실 P이면 Q이다의 명제거든요. 보세요. P를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X는 12의 양의 약수. 그 다음에 Q는 X는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설정한 상태로 P이면 Q이다를 쓰게 되면요. 이거이면 반드시 이것이냐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12의 양의 약수이면 6의 양의 약수입니까? 요건 겁니다. 자, 이게 참이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각각의 조건은 진리집합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자, 그럼 P 한번 써볼게. 12의 양의 약수 뭐 있어? 오케이. 자, Q의 양의 약수 뭐 있죠? 1. 오케이. 자, 지금 방향이 P이면 Q이다 이건 거 아니야. 12의 양의 약수이면 반드시 6의 약수입니까? 다시 12의 양의 약수이면 다 6의 양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현정아? P, 12의 양의 약수면 무조건 6의 양의 약수라고 할 수 있어? 숫자를 보세요, 숫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여기 있는 모든 숫자가 이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건 거예요. 12의 양의 약수가 전부 다 6의 양의 약수야? 아니잖아. 뭐 때문에 안 되냐고. 뭐 때문에 무슨 숫자 때문에 안 되는지 얘기하라고. 그치. 4랑 12라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여기 있는 모든 숫자가 이 아이를 만족할 때만 참이 되는 건 거예요. 단 하나의 이런 예라도 있으면 이걸 발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4는 그러면 10의 양약수인데 6의 양약수 안 되잖아요. 이런 예가 단 한 개라도 존재하면 무조건 그냥 거짓이 되는 건 겁니다. 이까지 괜찮을까요? 아까 우리 이거 거짓이라고 넘어갔잖아. 아, 홀수이다였나? 이거 왜 거짓이라고 한 거야? 2라는 발레 때문인 건 거예요. 소수에는 2, 3, 5, 7이라는 애들이 있는 건 건데 2 빼고는 다 홀수가 맞긴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홀수이지만 2라는 발레가 있어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건 겁니다. 이해가나요? 발레 하나 없이 모든 원소가 다 여기 속해야 돼요. 부분집합, 진리집합 관계로 봤을 때는. 자, 그럼 다시 볼게. P면 Q에다가 얘가 이제 진리집합 P를 했을 때 이 아이의 부분집합 P가 얘 아이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 참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애가 그렇지 않은 애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 그럼 바로 거짓인 겁니다. 이해가나요? 자, 이 밑에 있는 요 말에 별표를 좀 쳐주세요. 크게. 자, 저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 밑에 빨간 색깔로 하나만 씁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면, 자, 명제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집합 이렇게 쓸게요. 명제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집합이 있습니다. 명제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집합. 자, 어디 있냐? 자, 이게 참이 되려면 P이면 Q에다가 참이려면 무슨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냐면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건 겁니다. 근데 지금 내 말은 P이면 Q에다가 뭐임을? 거짓이 될 때. 자, 거짓이 된다는 거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안 되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게 이 보이는 집합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이 Q 안에 있으면은 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집합이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P가 부분집합이 되지 않고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존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요 부분의 영역에 숫자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거짓이라는 건 거예요. 왜냐면 쏙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럼 얘를 우리는 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P 차집합 Q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 차집합 Q라고 좀 써주세요. 바로 그냥 캐치하셔야 돼요. 이거를 막 생각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명제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집합은 P 차집합 Q다라고 바로 눈치를 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을 얘 집합 이 아이의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발레라고 부릅니다. 이 명제가 거짓임이 되는 예시, 하나의 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꼭. P이면 Q이다 거짓임을 보이는 집합은 어디냐면 P 차집합 Q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명제의 참과 거짓임을 판별하세요. 요게 처음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풀다 보면은 좀 수학적 지식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 열심히 풀어주시고. 자,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p이면 q이다 연결입니다. 자, 이게 참이 되고 싶으면요. 앞에 있는 이 명제의 진리집합 원소가 전부 다 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 원소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건 거예요. 다 들어가나요? 3, 6, 9, 12, 15 땡땡땡들이고 얘는 6, 12, 18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부분집합 돼? 안 돼? 안 되죠. 오히려 얘가 얘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참인가요? 거짓인 거야? 거짓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 부분집합 관계가 되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 자, 이게 P고요. 이면 앞에 있는 거 이게 Q가 되는 겁니다. 자, P 부분집합, 진리집합이 풀리거든요. 얘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건 거 아니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들 뭐랑 뭐가 있어요? 1이랑 2가 있는 건 거죠. 이 방정식 풀면은. 자, 이 1이랑 2라는 애가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범위잖아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얘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진리집합 관계가 지금 좀 안 될 겁니다. 잘 보세요. x, y가 무리수이면 요거는 발레를 스스로 좀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족했을 때 반드시 이거를 만족하게 되면은 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x, y 둘 다 무리수입니다. 더했을 때 절대로 유리수가 될 수 없을까요? 발레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어렵게 발레를 한번 가져보자면은 뭐 3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무리수 영역만 그냥 없어져 버리면은 x 플러스 y는 충분히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도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부분집합 관계,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안 풀린다. 그럼 얘는 만족했지만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예시가 있는지 혼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둘 다 무리수긴 하지만 더했을 때 무리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훨씬 많겠죠. 이거 말고도 얘가 발레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나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해주세요. 방금 전에 했다. 방금 전에 다시 써볼게.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집합 이렇게 썼었습니다. 옆에 뭐라 썼었지? P 차집합 Q 이렇게 썼었잖아요.
똑같죠? 명제 나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요거를 내가 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뭔 거죠? P의 여집합. 얘는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죠. 그걸 차집합하면은 이 명제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 조금 법칙을 좀 쓰겠습니다. 차집합은 뭘로 바뀐다 했지?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요거 드모르간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얘는 뭐의 전체 여집합 되는 거야?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그럼 요 영역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P 합집합 Q 얘인 거 아니야. 얘의 여집합이면은 이 얘랑 이 얘가 얘의 반례가 되는 거예요. 원소를 모두 구해주세요. 6이랑 1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명제 P면 Q이다의 참 거짓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나 P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자, 이번에는 이게 참이랍니다. 이게 참이 될 수 있었다는 거는 얘의 진리집합 뭔 거예요? P의 여집합, 얘의 진리집합은요? Q인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했다는 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세요. P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냥 그려놓고 요 그림에 맞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P가 Q 안에 부분집합이 되냐? 말이 안 됩니다. P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Q는 P 안에 들어갑니까? 자, P가 요 바깥 공간인데 P 여집합에 여집합이 있는 거니까 Q 혼자 들고 있는 것도 아직 있다,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P와 Q가 공집합이냐? 아니죠. P랑 Q랑 교집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도너츠만큼요. 얘도 틀렸고요.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입니까? 자, P가 이 바깥을 얘기하는 거랬어요. 자, 여기랑 Q를 색칠해 보시면요. 이거 다 색칠되는 거다. 그죠? 오케이. 4번 전체 집합 맞습니다. 자, P랑 Q랑 같으냐? 알 수 없죠. 뭔 소리예요? 얘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경우 P와 Q가 아예 서로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은 아예 틀렸다. 자, 그 다음 두 조건 P -2에서 A 플러스 1 사이, Q는 -2에서 4 사이에 대하여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 이게 참이 되고 싶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아이의 진리집합에 뭔 집합이 돼야 돼?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P 한번 먼저 표현해볼게. -2부터 부분집합이 이렇게 들어가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 플러스 1.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Q가 이 P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2A부터 4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그림상 요렇게 돼야지만 다 말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2A와 -2의 대소관계는 나왔죠. -2A가 -2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같아도 혹시 되나요? 그치, Q가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해도 -1을 어쨌든 하나 더 들고 있는 거고 P보다 작아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같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볼게요. A 플러스 1이 4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하고요. 자, 두 개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Q가 하나 더 들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같아져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A가 -2 나눠주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요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리는 건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2번 두 조건 P, X가 -3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Q는 요런데 명제 나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자, 이거는 P의 무슨 집합이? 여집합이 Q의 무슨 집합 되게 되는 거야? 부분집합 되게 되는 건 겁니다. 그럼 나 P를 먼저 좀 써볼게요. 자, 나 P 쓸 건데 자, 이거 범위가 예수야. 벌어진 값이야? 사이 값이야? 벌어진 값?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벌어진 값 맞다, 그죠?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정해버리면 무슨 값 되는 거야, 예소야? 옳지.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 포함하고요. 어디까지인 거야? 3보다? 옳지. 자, 그러면은 나 P의 지금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P 여집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부터 여기 3까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게 Q가 이 아이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건 겁니다. 그럼 요 범위를 그릴 때 얘보다는 크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A-1에서 출발해서 A 플러스 6까지인데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 두 개의 대소관계 보자. A-1이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작고요. 자, 얘가 빵꾸 뚫려 있기 때문에 얘랑 같아져 버리면 오히려 Q가 더 작아져 버리는 거죠. 그럼 등호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3과 A 플러스 6 중에서 누가 더 작는 거야? 3이 더 작고요. 얘는 오히려 밖에 있는 얘가 지금 포함하는 애기 때문에 같아져도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같아져도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A가 얘는 뭐보다 작다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얘는 A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주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건 겁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꺼볼래?